저는 그 하이리빙을 만나기 전에 그냥 집에서 평범한 살림만 했던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제가 하이리빙을 만날 때쯤에 애가 셋밖도 안 되는데 이렇게 20개월 되는 아들, 그리고 5살짜리 딸, 6살짜리 딸, 이렇게 세 아이를 키우면서 사업하는 남편을 그냥 내조하면서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참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어요. 하이리빙을 나보고 해보라고 해서 굉장히 기분이 불쾌하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걸 하냐, 남한테 민폐나 끼치고 물건 팔고 이런 거 사람 끌어들이는 그 일을 왜 하냐고 하면서 굉장히 제가 화를 냈어요. 그리고 오지랖이 넓어서 제가 한 2달 정도 말리다가 제가 하이리빙 사업을 들어보고 말린다고 했던 게, 하이리빙 사업을 하루에 2번 듣고 제가 이렇게 운명이 바뀐 사람이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집에서 있을 때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그냥 말할 수 없이 몸이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우울증이 심했었는데, 이 하이리빙을 처음에 만났을 때도 몸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거든요. 회원가입 한 번 하고 나면 굉장히 몸이 아프고 막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하이리빙 건강식품을 온유림 쓰고 식품 한두 가지 먹으면서 몸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하이리빙을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그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죠. 정말 가정적으로 뭐 부도이기, 국가적으로도 부도이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한국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023년 경제 전망에도 여러분들이 다 영향을 받고 계실 거예요. 고물가에, 고환율에, 고금리에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거거든요. 예. 그리고 먹구름 가득한 한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 전망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어두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쩌라고요? 아까 그 사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저축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 지출 줄이고 소비 패턴을 잘 분석해서 정말 돈을 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 하이리빙 사업, 이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또 돈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업을 보면서 제가 그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심각한 우울증이 이 하이리빙을 만나면서 주체할 수 없이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웃음이 나고.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그래서 제가 전달하신 분한테 그랬죠. 아우, 난 이거 주체가 안 된다 이랬더니 조금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하이리빙을 한 달 반 동안이나, 근데 제가 이걸 봤던 것 같아요. 비전을 봤던 것 같아요. 비전은요, 비전을 가지게 되면 제가 경험했던 걸 보면 아주 집중력을 발휘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리서 내가 못하는 환경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게 되고, 애들을 더 놀이방을 두 보내고, 더 시간을 더 이렇게 좀 다른 학원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됐고요. 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두더라고요. 이 확신이 생기니까 주변에 굉장히 반대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 뭐 나가라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내 스스로가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점점점 막 신이 나서 재미있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곤한 걸 점점점 몸이 피곤함을 못 느끼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이 하이리빈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잖아요. 어떤 타이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봤으면 다른 사람들 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주변에 어떤 세미나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제가 게스트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왜냐하면 평범한 주부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잘하니까 내 강의를 듣고 사람들이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또 제 부족한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나도 저분보다는 내가 할 수 있겠네라는 그런 자신감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가 가만히 하이리빙 사업을 처음에 할 때를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 이렇게 하이패밀리를 이렇게 할 때는요.
정말 못 모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미팅이 있다면 미팅 중심으로 쫓아다녔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슈퍼바이저까지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요. 그냥 미팅만 다니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때는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제가 이 사업을 26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파트너가 한참 뒤에 이제 이렇게 파트너가 나왔는데 이 파트너가 후원을 해야 되는데 그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한 1, 2년을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옆에서 본 저희 가족이 저희 남편이 굉장히 반대가 심한 거예요. 진짜 눈도 안 따지고 굉장히 심각한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집에만 가면 천당이 아니라 지옥이 되고 에너지를 받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떤 생각, 내가 이렇게 할 바엔 차라리 내가 이혼을 하고서라도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요. 그렇게 하려면 경제적으로 돼야 되잖아. 한 8타 정도 되면 우리 아이들 셋을 내가 집을 데리고 나간다고 해도 나는 끌려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이렇게 목표라는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목표가 생기니까요. 정말 이제 사업 설명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거의 필요한 거 없어 막 이렇게 사람들을 해고 다녔다면 이 보드판 들고 다니면서요. 그 빌 게이츠 그 21세기 성장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이런 얘기를 신문 자료를 이렇게 한 100개 정도는 복사를 해갖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이 패밀리 때는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 젊은 사람들을 많이 선택을 했냐면 그때 기저귀가 하디스 기저귀가 까르보다도 3,000원이 쌌거든요. 근데 그 3,000원이 싼 그 기저귀를 주부들만 보면 그냥 모르는 사람이 길가 지나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젊은 여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하기스 기저귀가요 까르포보다도 3,000원이 싸거든요. 이러면 하나를 쳐다봐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나한테 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내가 집으로 갈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데모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회원을 이렇게 늘려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멤버십과 그 소비자 회원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구축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는 이게 아니라 회원가입만 문제가 아니라 사업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정말 사업 설명만 그 신문자료 그 빌 게이츠의 21세기 승자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고정관념만 깨면 된다 이런 내용을 갖고 막 이렇게 다니니까요 사람들이요 그 제품 주문도 들어오지만 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요 제가 마스타라는 핀을 갔어요. 이제 마스타를 그래서 제가 마스타를 봤으면 내가 이혼을 했을까요? 이 하이리빙에서는요 가정을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스터가 되고 하이 마스터가 갈 그쯤에는요. 제가 이제 우리 남영희 사장님이 저희 스폰서인데요. 드레스를 입고 다 세미나를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나도 저런 드레스를 입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때쯤에 이제 마스터 점수가 되니까 여행을 가게 됐는데 이 마스터 때 제가 철이 드는 거죠. 사업에 대한 안목이라는 것도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서 여행을 한번 가기 싫었던 여행인데 여러분들 마스터 정도 여행 가면 마음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한국의 사업도 걱정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하니까 마음이 우리 집에 가면 사업 걱정되고 또 밖에 나오면 집안 걱정되고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제가 여행을 안 간다고 그랬던 거거든요. 자신이 없어서 이 마스터를 계속 가야 되는데 근데 여행을 가면서 어떤 목표인데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여행을 자존심이 상해서 한 번이라도 빠지는 일이 없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여행을 목표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마스터를 쭉 유지하면서 마스터 유지되니까 또 그 다음에 하이 마스터를 가게 되더라고요. 하이 마스터를 가니까는요. 정말 수입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는데 제가 잘했던 게 뭐냐면 저희 남편이요. 버는 수입이 이제 대리점 사업을 하니까 돈을 잘 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버는 수입은 그냥 생활비로 쓰고 다 쓰고 내가 버는 수입은 경비만 쓰고 나머지는 제가 저금을 그냥 통장에 그냥 놔둔 거예요. 뭐 저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이리빙 미쳐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이리빙에 수당이 한 달이 안 들어온 적이 있어요. 왜 안 들어왔냐면 돈이 현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통장을 비워야지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사장이 10,000원짜리로 그 한 800만 원짜리를 노른 서류 봉투에다 이렇게 담아갖고 오면서 뭐라고 하냐, 내 월급보다 몇 배나 많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지사장 월급이 얼마인지는 몰랐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타임마스터를 이제 이렇게 쭉 가면서 제가 이제 자이언트 갔을 때 2000년도였거든요. 사람이 항상 오르막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죠. 근데 저는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사업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가정적으로는 저희 남편이 대리점 사업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고요. 굉장히 힘들어져서 제가 자꾸 어음막을 때가 되면 돈 좀 어디서 구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전화를 끊고 아예 무대형으로 이렇게 나갔지만 그게 그 힘든 그거를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집에 어마어마한 막 그 카드 빚이니 뭐니 막 날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 정도 되냐고 했더니 한 4천만 원이면 정리를 할 수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요 웃었거든요. 아이고 4천만 원? 네 껌값이다 이러면서 정리해 이러면서 했더니 웬걸요. 온 막을 돈이 1,700, 2,300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집을 자이언트 때 2000년도에 이사를 갔는데요. 그게 현금으로 산 집이었거든요. 제가 그 이룬 꿈이죠. 처음에 그 드림빌딩 가서 제가 이제 그 봤던 그 집을 내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정말 소름 끼치게. 근데 그걸 현금으로 산 집인데 그 현금으로 산 집을 대출을 받아서 저희 남편을 몽땅 그 빚을 갚아야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집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집은 이 집인데 이게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 학원도 못 보내고 사업적으로는 잘 되지만 정말 내가 사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또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그 파트너들이 어떤 타 다단계 그 대전 전체가 그냥 막 1,000명 이상이 움직이는 그런 이동 사태가 생기면서 제 사업도 갑자기 너무 힘들어졌거든요. 왜냐하면 무서운 하이마스터 자이언트가 올라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은 하기만 하면 유지가 된다. 정말 무서운 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힘들어져. 눈만 떠서 지사를 나가면 인원이 팍팍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간절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가장이 되었고 아이들 학원을 보내야 되고 어떤 사업적인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운전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운전을 못했는데 그때 그래도 또 빚을 내서 제가 차를 뽑았어요. 운전도 겨우 배워봤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투자할 거는 차하고 핸드폰밖에 없네. 내가 이동이 돼야 되겠다. 운전을 못하니까 운전을 배워서 이제 차를 뽑아갖고 그때.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이 사업은요 기동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차를 뽑을 거면 어차피 운전할 거면 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문제가 많죠. 아까 지금 기계도 잘 못 만져갖고요. 여러 사장님들한테 정말 동기부여를 준 건지 많이 줬잖아요. 아우 저래도 저분이 오너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잘 못하는데 운전을 배울 때도 너무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필요하니까 길친데도 잘 못 만지는 기계도 잘 못 만지는데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간절하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옷값. 애들 우리 가정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야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옷을 3벌 갖고 버텼고요. 저는 옷을 교복처럼 입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는 파글거리는 데다가 교복처럼 옷을 입으니 사람들이 보면 뒤에서 쑥은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왜 저 사장님은 왜 이렇게 머리가 왜 저래 막 이러는데 제가 머리를 썼죠. 미장원을 갔고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매일 와서 머리를 할 테니까 저 머리를 좀 싸게 해주세요. 그때 책정했던 금액이 5,000원이었어요. 그래서 머리 드라이를 착 하고요. 옷을 똑같은 걸 입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한테 나는 옷에 전혀 관심이 없다. 나는 맨날 미장원 가니라고 바빠 죽겠어. 이러면 미장 간다는 그 소리가 사람들한테는 울림이 오는 거예요. 야,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내가 막 간절하니까는요, 막 밤낮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어떤 간절함이 저희 파트너들 중에 이렇게 보면 청각장애인들이 있어요. 근데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이번에도 여행이 버스 한 대가 갔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뭐가 정상인보다 잘하느냐면
우리 정상인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 그분들은 간절함이에요. 우리는 간절함이 덜한 거죠. 이 간절함이 내 핀을 유지하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쳐다보니까 우리 파트너들이 내가 하이마사를 가고 자이언트를 가고 이랬다는 것은요. 누군가는 마스터를 3라인밖에 유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먹어요. 전 라인을 마스터를 만들어보자. 전 라인을 마스터를 만들어보자. 정말 나는 그래도 이렇게 빚을 갚으면서 1년에 5천만 원씩의 빚을 갚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긍정적인 빚으로 끌고 나가고 있지만 우리 파트너들도 같이 좀 돈을 많이 벌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집중 후원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집중하면서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핀이요. 크라운 핀이 가더라고요. 나는 지금 이제 그때는 크라운 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마스터가 5조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핀이 이제 임페를 갈 때쯤 돼갖고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한 거예요. 1차 큐라인, 2차 큐라인을 하는데 제가 전국에서 성장률 1위를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파트너들이, 그래서 임페를 갈 때는요, 정말, 그 해외여행을 10월 달에 가는데, 내가 임페리얼을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제가 어떤 큰 세미나에 가서 우리 김유숙 오너 사장님 세미나에 있었고요. 난 다 폰으로 딱 내밀었어요. 올라가고요. 저 이번 달에 임페리얼 확정집니다 하고 나를 폰으로 내버렸어요. 근데 그때 일주일 해외여행도 있고요. 가장 바쁜 그거잖아요. 여행 딱딱 하고 머리에 딱 비장 가시가 없으니까 가발을 딱 들고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 무난하게 오바를 하면서 임페리얼을 갔어요. 임페리얼 이렇게 확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제 프론티 오너를 가는데요. 이 프론티 오너가 핀이 어떻게 되는지도 저 무대 프로 사업하잖아요. 뭐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지도 못하고 많이 덜렁거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더니 그런데 이게 뭐가 올라오는데 이거 무슨 핀이야 이랬더니요. 이거는 오너는 아니고 프론티 오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론티 오너가 너무너무 쉽게 갔잖아요. 핀 중에 제일 쉬웠던 핀이 바로 프론티 오너라는 핀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연말 보너스나 이런 걸 타면은요, 꼭 표신하게 해자 이래갖고요. 이렇게, 아파트를 전세를 놓고, 아니면 월세를 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항상 표신하게 뭔가 연말에 나오는 그 많은 보너스를 표신하게 딱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빚도 갚지만 또 뭔가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0년대 완전히 제로섬이었는데, 그때 그 한 해 한 해가 뭔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빚을 갚으면서도 뭔가 내가 투자를 하고 있고, 빚을 갚으면서도 또 뭔가 투자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연말에 나오는 그런 보너스를 제가 참 활용을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원도 날짜를 정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후원을 했지만, 저는 참, 사람이 좀 내가 좀, 리더들이 저한테 많은, 그런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더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이거 계속 할 거예요. 언맹쇼를 한다고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웃기거든요. 사람들을 다니면 굉장히 즐겁게 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제가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불러요. 어떻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음악이 단단하게 나오면 음악 좀 크게 틀래? 야 CCTV는 어디 있냐? 우리 춤 좀 추자. 막 이러면서 소리도 질러봐. 한 30분 정도 같이 막 이렇게 하면은요. 그 사람이 힘이 확 나는 거예요. 하이리비 사업은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제 목표는 힘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칙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하이 패밀리, 원칙을 지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데, 바로 시스템대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첫 번째 꿈도 오너고, 두 번째 꿈도 오너고, 세 번째 꿈도 오너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하이리빙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많이 물어보면요. 추가적인 소득, 재정적인 자유,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노후 대책을 참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많아요. 요새는 진짜 장수하는 시대거든요. 90대 먹으신 분들 너무나 건강하시고 또 그 뭐 이렇게 누가 상가가 났다면 나이가 90대, 80대가 굉장히 많으신데 80대 돌아가셔도 조금 더 아쉽다, 좀 더 사셔도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돈 없는 노후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없다, 건강하지도 않은데 돈까지 없어가요. 정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이리빙은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노후 대책을 해주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제가요, 정말 간절하게 했던 게 뭐냐면, 이제 6월달 정도 되면 우리 그룹에서 하는 게 뭐냐면, 전문가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그룹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거예요. 아, 이렇게 시스템이 있는 게 굉장히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하거든 했는데 이 전문가 과정을 들어가면서 이런 체크리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저희 사업에 도입을 시키면서 전문가 과정이 끝나고도 저는 이 체크리스트를 지금까지 하는데요. 5년 정도 지금 된 것 같아요. 하루도 안 걸리고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대수술을 받고도요. 이거를 그 아픈 배를 끌어안고도 제가 했거든요. 이걸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100% A과를 하고 있죠. 작년에 주간계획표 작성하고 있죠. 이거를 제가 원칙을 잘 지키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또 저의 사업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매월 이제 개인 HP 30만 점 하기 지금 30만 점이잖아요. 20만 점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10% 정도는 지켜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도 우리가 잘 되면 다른 사람들이 한다면 이 하이리빙은 엄청난 일이 생기거든. 어차피 말일에 쓰나 토에 쓰나 중순에 쓰나 쓰는 걸 5일 전에 딱 써놓고 시작을 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시너지를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늘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칭찬을 많이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뭘 도와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리빙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처음에 걱정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이리빙 돈이 안 되잖아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돈은 안 되면 제가 이렇게 돈이 많이 돼요. 이렇게 제가 처음에 집을 살 때 신혼에 살던 집이 18평이었고요. 그 다음에 32평 아파트고요. 하이리빙을 만나서 순수하게 제가 이사를 갔던 집이 49평이에요. 그 다음에 또 58평으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내가 꿈에다가 60평대라고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왜 집이 50평대인데 뭔가 싶다 이렇게 했는데 꿈을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지금 이제 60평대로 지금 이사를 지금 이렇게 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지금 가족 사업을 하고 있어요. 부부 사업도 하고 있지만 저희 큰딸도 이 시스템을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아니 어느 날 순간부터인가 시스템을 잘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신기하네. 왜 이렇게 시스템을 잘 탈까 이렇게 했더니 그 사장님들한테 내가 자랑을 딱 했더니 뭐라면 우리 엄마가요 거의 사채업자 수준으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미팅 때마다 들어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미팅을 억지로 들어왔든 어떻게 들어왔든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이제 시스템을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가족여행 가면서 가족들이 참여를 해서 아마 또 하이리빙에서 또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항상 스폰서나 파트너나 형제라인이나 서로 잘 되면 핀을 가도 고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뭔가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대전지사도 지금 굉장히 이번에도 가시연극기 지금 어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 2대가 늦건이 이렇게 태워져 갖고 15일 날 한 번, 19일 날 한 번 이렇게 해서 가시연극기도 아주 팀워크로 아주 재밌게 이렇게 잘 왔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노하우를 물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업을 잘하시냐고 하면 내가 잘하나? 그래? 잘하나?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잘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스템 참석이에요. 미팅을 빠지지 않고 늘 개건상을 타고 늘 중심은 우선순위는 미팅으로 제가 세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재밌게 제가 유쾌하게 하고 다닙니다. 사람들 다니면
또 하이디빙 왔다 이러면 하이디빙이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뭐 이렇게 하면 뭔가 웃기는 소리도 이렇게 하면 내가 즐겁게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이디빙, 하이디빙. 제 이름은 몰라도 하이디빙 지나간다, 하이디빙이다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성공한 사람을 처음 봤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람들을 많이 무수히 이렇게 만났지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 그 사람들이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다단계라는 거죠. 다단계를 하면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을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얘는 진짜 성공했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이리빙은 정말 소박한 것 같이 사업을 하지만 많은 리더분들이 다 보면 굉장히 알뜰하고 굉장히 실속 있고 굉장히 거품 없이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들 표정들이 밝고 또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행을 지금 이번에 가족여행 갔다 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골프 치는 사진이 보이죠. 저는 뭐 웬만하면 지금은 다 대중화가 돼 있어서 골프들 다 치거든요. 저한테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파트너들이랑 우리 가족들, 우리 아들, 딸 다 데리고 이렇게 갔다 왔거든요. 셋이서 너무 어릴 때부터 똘똘 뭉쳐서 5살, 6살, 20개월짜리가 똘똘 뭉쳐서 이렇게 다녔는데 이번에 여행 가서도 역시 똘똘 뭉쳐갖고 다니면서 사업을 이렇게 거기 여행 세미나를 잘 즐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또 우리 파트너가 노래 부를 때 앞에 나가서 같이 또 춤도 췄고요. 제 2023년도 보물지도입니다. 이 보물지도를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처음에는 간단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간단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보면서 저희 아들이 뭐라면 이거 살 빼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골프 90타는 좀 힘들 것 같고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겠네. 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했기 때문에, 엄마가 했기 때문에. 저희 멘토는 늘 우리 이성구 대표님이시거든요. 제가 버버리 뭐 700만짜리 코트도 산다고 돼 있고, 제주도에 이제 한 달 살이도 하는 것도 돼 있고, 필요해 하면 제가 또 거기다가 또 아파트라도 하나 살 수도 있고요. 이런 꿈들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도 오너, 두 번째도 오너, 세 번째도 오너 이 꿈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저희 집이에요. 62평인데요. 그 옛날 아파트를 들어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베란다도 넓고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일부러 제가 저층을 갔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1층에 가면 이렇게 예쁜 화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골프 치는 건데요. 제가 지금 그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파트너하고 이렇게 골프를 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여행을 갔다 와서 레슨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프로가 뭐라는 줄 알아요? 사장님은 팔로만 치고 어깨가 안 돌아가서 돈만 아까워요. 어깨 돌아가는 거 보고 할게요. 굉장히 양심적인 프로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돌아가나 이랬더니 15% 이렇게 돌아간대요. 그러니 제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계속 이렇게 연습을 다녀요. 가면 1시간 반을 끊으면 전화 받고 뭐하고 사업하고 사람들이랑 커피 마시고 이러면 한 30분 정도 치는데요. 하다가 재미없으면 이 갑자기 드라이브가 마이크가 돼갖고요. 그냥 노래를 아는 사람들 나 좀 쳐다볼래?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웃는 거야 하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너무 안 되면 울고 싶다고 울고 싶으라라고 노래를 부르면요. 사람들이 아주 폭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골프 치는 거고요. 자, 제가 이제 차를 처음에 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오히려 투자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레저소부터 산타페서부터 남편차는 제가 몇 번을 뽑았죠. 근데 이 차를 뽑을 때 저희 지사 직원들이나 뭐나 간단히 있는 거예요. 우리 조사장이 어떻게 얼마나 알뜰한 차를 뽑는다는데 제가 이제 이 레저 제네시스를 뽑으니까요. 너무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차 뽑는데 니들 왜 이렇게 난리냐 그랬더니 너무 맨날 알뜰하게 뽑으시니까 이제는 좀 괜찮은 거 뽑으셨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차를 갖고요. 주차를 잘 못하고 다녀요. 차도 삐뚤딱하게 이렇게 대놓고 있으면 앉아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를 이렇게 대놓고 있으면요. 뭐라고 그냥 아무 가게 앞에 대놓고 있으면 아니 차가 왜 이렇게 좋은 차를 갖고 이렇게 삐뚤하게 대놓고 있어 그러면 저도 머리에다 이고 다니고 싶거든요. 예,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어디가 이제 밤늦게라도 이렇게 어디 다니다 보면 막 너무 막 내가 막 열심히 재밌게 움직이다 보면요. 이렇게 차를 대놓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 차 좀 빼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요, 너무 내가 이쁜 사람이라 오래 차를 못, 오래 늦게까지 못 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갈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웃겨갖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웃으면서 그 다음에는 그 자리는 이제 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기도하는 사진이 나오죠. 이 유화거든요. 이 유화가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1차 대전 당시에, 1차 대전 당시에 그 어떤 사람이 신발 털이개, 이 할아버지가 신발을 터는 털이개를 팔고 다녔어요. 생각해서 보세요. 신발 털이개, 신발 터는 게 그게 뭐 필요할 수도 있고 없는 건데 이분이 그걸 파는데 너무 지쳐갖고 사진관 안에 이렇게 들어와갖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음료수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주인이 너무 남루하고 피곤해 보이니까 약간의 스코어, 약간의 빵을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딱 주니까 이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사진관 아저씨가 볼 때는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사진을 딱 이렇게 찍어놨는데 그 엔스트롬이라는 사진가 뷰이거든요. 근데 그 딸이 이 사진을 보더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 로다 엔스트롬이 딸이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요. 그 미네소타 주의 사진이 대표 사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진의 제목은 뭐냐면 은혜 아니면 그 감사에 기도하는 그런 사진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1차 대전 당시는 굉장히 암울하고 사람들이 정말 감사할 것도 없고 사는 게 너무 퍽퍽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감사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거를 갖다가 미네소타주의 사진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늘 긍정적이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이렇게 보면 늘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감사할 걸 찾아보면요. 굉장히 마음이 즐겁잖아요.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제가 사업의 좌우명이 뭔가 하면요. 그 사람이 있을 때 존중하고 없을 때 칭찬하고 곤란할 때 도와주고 은혜는 잊지 말고 베푼 거는 생각 말고 서운한 거는 잊어라. 이게 제 사업의 좌우명이거든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한다는 거, 겸손하게 이렇게 해준다는 거 사실은 쉬운 게 아니고요. 없을 때 흉보기 쉽지 칭찬하는 거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말을 아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늘 이 하이리밍 시스템에서는 누군가를 자꾸 돕는 거를 즐거움으로 있게 하고요. 그리고 늘 어떤 스폰서나 형제라인이나 파트너나 정말 고마움을 잊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잊지 않고 저는 회원들한테도 그러거든요. 이마트도 있고 코스코도 있고 다 있지만 나한테 이렇게 굳이 이렇게 회원가입해서 이렇게 써주시는 거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고맙기 때문에 그분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사업으로 자꾸 안내를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두 번째 인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베풀었다면 또 바라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늘 마음을 먹으면 서운한 거는 항상 생각하지 말고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그 누군가가 서운하게 했어도요 3일이면 끝나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맺히거나 이러질 않아요. 미워할래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요 모래를 움켜쥐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해변가에 가서 우연하게 찍은 이 사진이 I can do it에 너무 잘 어울리는 이 사진이 된 거죠. 근데 이 사진으로 인해서요 이 아이가 10대 때, 그 10대하고 20대 사이에 부모님이 아버지가 굉장히 아팠어요. 이 아이의 아빠가. 근데 이 사진을 통해서 돈이 모금이 되고 그리고 이 아빠를 살릴 수 있던 이 사진이에요. 그래서 우연하지만 정말 사람은
이 사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I can do it, you can do it, she can do it, it can do it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왜냐면 제가 했잖아요. 저는 뭐 평범한 가정주부기 때문에 해냈기 때문에 이거를 당연히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오늘 방송사고도 있고 이렇게 하고요. 또 제가 어떤 사업하는 게 어떤 내 나름대로 어떤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원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필요한 것만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거라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방송사고 없이 매끄럽게 정말 찰진 그런 멋진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